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스매니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강아지 제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최근 해외 RCA 포럼과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1대10 스케일의 온로드 제품인데요. 바디를 딱 보는 순간 BMW 230 M3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관건은 이게 사진빨만 좋은 수십용 RC인지 아니면 실제로 서킷이나 아스팔트에서 제대로 달릴 성능까지 갖췄는지인데요. 오늘은 외관, 세신, 그리고 내부, 실주행,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서 나온 실사용 이슈까지 전부 검증해서 여러분이 지갑 열기 전에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본체가 들어가 있고 조종기 커버를 열면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드리프트용 타이어하고 충전기 110V용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국내에서 파는 이런 케이블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돼지코를 붙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해요. 배터리가 2셀짜리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셀까지도 받아주거든요. 7.4V하고 11.1V. 근데 이거에 6200mAh짜리 30C 방전율은 이런 리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속폼하고 스티커가 있는데 워낙 데칼 자체가 이뻐가지고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1대10 스케일이라서 크기가 엄청납니다. 440mm예요. 44cm짜리고 너비는 200mm고 그리고 높이는 150mm입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60mm고 무게는 배터리 제외하고 1.74kg이에요. 아마 배터리를 넣게 되면 대략 한 2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가 될 것 같은데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에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 가격대에 RTR 차량을 보게 되면 보통 바디 프린팅이나 마감에서 티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0 특유의 각진 오버핸더 라인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그냥 프린팅을 한 게 아니라 실제 플라스틱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230 디자인을 정말 잘 재현을 한 것 같아요. 뒤에 보십시오. 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사실 BMW 매니아라서 저희가 그 5시리즈하고 3시리즈 두 개 다 있거든요. 그 G30하고 G20 가졌는데 저는 사실은 디자인은 옛날 이 클래식한 이런 디자인의 차량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넘사벽이고 오래된 클래식카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좀 안 하고 있기는 한데 멀티펑션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와이퍼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고 스케일감을 챙긴 게 잘 보입니다. 해외 리뷰에서도 가장 많이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바디 완성도이고요. 저도 이거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디를 한번 벗겨볼게요. 바디 벗길 때는 여기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고 여기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디를 벗겨내면 의외로 본격적인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4WD 알로이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의 프런트 리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1244 고탄소광을 썼고요. 프런트하고 리어 디퍼런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탈 기어가 들어가 있고 누유 방지 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지상고 조절이 가능한 알루미늄 나사산 오일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하빙 60A 브러쉬리스 ESC의 3300 kV 브러쉬리스 모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이 배터리가 맥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포인트가 바로 이 전자장비예요. 근본 없는 노브랜드 파워트레인이 아니라 신뢰도 높은 하빙의 순정이라는 게 이 가격대에서는 꽤 반가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본 실제 실주행 성능을 말해보면 웨어프의 최고 속도는 2셀 7.4V에서 시속 75km까지 나가고요. 3셀에서 11.1V짜리는 시속 85km까지 달립니다.
실제로 달려보니까 체감상 스펙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저속, 중속 구간에서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초반 가속 토크가 정말 세서 서서히 올리지 않으면 바로 차체가 돌아버립니다. 치고 나가는 힘은 시원시원하고요. 입문자가 배우기에는 딱 좋은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로틀을 75% 이상 당기는 순간부터 주행 안전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3셀 11.1V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현상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정식 스펙은 시속 85km지만 이것도 체감상 스펙 이상으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한 시속 90km 정도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체 무게와 파워를 타이어가 제대로 못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2셀이던 3셀이던 풀스로틀로 밀어붙이면 타이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타이어 벌룬 현상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원심력을 감당 못해서 타이어가 휠에서 살짝 들뜨는 건데 이게 고속에서 접지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에요. DVC 자이로가 방향은 잡아주지만 애초에 타이어가 버텨주질 못하니까 자이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속주행까지 욕심내실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먼저 타이어 휠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넓은 온로드 봉토에서 내부에 보강 벨트가 들어간 벨티드 고속 전용 타이어로 교체해 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순정 타이어로 저속과 중속의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지만 3셀 풀스로틀까지 노리신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VC 자이로 감도 세팅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차는 그 수신기 쪽에 DVC 자이로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채널 5번 DVC 자이로 감도 세팅인데 시계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 자이로 개입이 커지는 거고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자이로 간섭을 최소로 해줍니다. 차체를 돌려도 자이로가 이렇게 타이어를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자이로 감도를 아예 없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이로가 꺼집니다. 확실한 장점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보적인 스케일 바디다. 230 M3 감성을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구현하는 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증된 하빙 시스템이 일단 들어갔고요. 전자장비 트러블 걱정이 대폭 줄어듭니다. 가성비, 메탈 셰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일쇼크하고 메탈 디퍼런셜, 고탄소광 구독계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2셀하고 3셀 모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속 85km의 고속주행을 즐기는 유저한테는 충분한 펀치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싱 타이어하고 드리프트 타이어가 2세트 기본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립 주행과 드리프트를 한 대로 다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칭찬만 할 수는 없죠. 구매 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순정 타이어의 벌루닝 현상입니다. 3셀 고속주행 시 폼 인서트가 약해서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면서 접지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후기가 있었는데 고속주행 위주로 타실 분들은 벨티드 타이어 교체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내구성이에요. 트랙사스나 알마급의 탄탄한 내구성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안 되죠.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펜스나 벽에 세게 부닥치게 되면 쇼크타워나 서스펜션 암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용기 중에서는 리어엑셀 허브 캐리어가 파손됐다는 사례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보기는 했는데 예비 파츠를 조금 챙겨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셋째는 초기 생산분 중에 일부는 자이로, 딥 스위치가 반대로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 커뮤니티에 있었는데 그거는 최근 생산분에서는 거의 수정된 거로 보이고 수령 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면 이 차는 정통 서킷 레이스 머신을 찾는 분에겐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당한 가격에 끝내주는 비주얼, 와, 비주얼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온로드, 배셔를 찾는 분에게는 이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차량의 디테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클래식 BMW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방구석에 두는 디스플레이용으로
시작해서 주말마다 봉투에 들고 나가는 라이트 유저에게는 최고의 만족감을 줄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BMW 스타일의 온로드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각자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